자, 시작을 한번 해보자. 자, 99번은 이제 3점짜리 문항이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필요 조건, 그 다음에 수업에서 제가 필요를, 총을 쐈느냐, 필요를 흘렸느냐, 그런 입장으로 볼 때 주어의 역할이 P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야 되죠? P를 흘리려면 총을 맞았어야겠죠. 이걸 총의 방향으로 생각하면 P가 이런 상황이 됐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자가 전혀 없는 P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나열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죠? 1부터 얘가 3까지, 1부터 얘가 3까지. 이렇게 세팅이 될 것 같고, 얘가 5보다 크거나 같다로 설명이 됩니다. 높이 차는 동일하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가 뭐가 됐었어야 되나 봤더니, 이 Q다라고 하는 거죠. Q. 이 Q다라고 하는 형태가 이건데, 부등호의 방향 자체가 오른쪽이거든요. 만약에 얘가 지금 진리집합 P인데, Q가 반드시 이 안으로 포함이 돼야 되는 형태가 되잖아요. 진리집합적으로 따졌을 때. 근데 문제는 방향이 이렇다 보니까 알파가 여기 있으면 오히려 Q가 더 크죠. 그래서 우리가 Q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하시면 Q는 어디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알파가 5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크거나 같다라는 형태의 해석이 가능했었겠죠. 그래서 얘는 최소값을 찾으세요. 정답은 5번의 답으로 완성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 조건이 도대체 어떻게 수식에 쓰여질지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한번 좀 더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한 것보다 좀 헷갈려왔던 것 중에 121번 하나만 간단하게 보고 본격적으로 여러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조건이 3개였던 상황이어서 얘가 충분과 필요를 조금 더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문제를 읽으시면 안 되죠. 뭐가 있죠? 자연수 n에 대하여. 학생들이 가끔 이상한 질문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요 질문입니다. R 때문에 그래, R 때문에. 자, 이거 정리해서 넘어가면 n제곱 마이너스 N가 19n 마이너스 N가 20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n 플러스 1에다가 얘가 n 마이너스 N가 20이 되죠. 이게 돼요. 그렇잖아요? 요거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자연수 n의 범위면 이때 부등식을 어떻게 처리하시냐면요. 꺼지라고 하세요. 나눠버리셔도 된다고. 얘가 양수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죠? 그럼 얘만 보시면 되죠. 뭐죠? n은 얼마보다? 20보다 커나 같습니다가 r에 관한 범위였던 거죠. 이거를 해석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문제의 답하고 완전히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수 범위에서 얘는 의미 있다 없다? 없다. 먼저 지워도 되고 나중에 지워도 되고. 아무튼 요거 하나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Q다라고 하는 상황 뭐였죠? n이 얼마보다? 2분의 7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니까 PQR의 진리집합을 지금부터 표현해보죠. 자, 그러면 일단 요 주어가 P는 이라고 했을 때 얘가 충이었으니까 P가 Q를 향해서 총을 쏘면 될 것 같고요. P는 또 R이 기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P하고 R에 대해서는 이 주어가 P를 흘렸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래서 얘는 3단 논법에 따라서 R이 P가 되고 Q가 되는 이 상황을 여러분이 수직선에다 그리시면 되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연장을 해서 한번 그려보죠. 일단 R이라고 하는 형태가 n이 20입니다. 자, 2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대문자 R 이렇게 잡죠. 그 다음에 두 번째 P다라고 하는 게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R을 포함해야 되죠. 그럼 K는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겠죠. 이게 P.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얘가 Q 안에 들어갔는데 Q가 2분의 7보다니까 2분의 7을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죠. 이게 Q. 네, 그러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가능해? 맞아요? 결과적으로 이 K는 그럼 어떻게 되면 되죠? 일단 오른쪽에 있는 상수보다 작거나 같아주면 될 거고 왼쪽에 있는 것보다 크거나 같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 범위 안에 있었던 뭐를 찾아라? 자연수 K를 찾아라. 3.5니까 K는 4부터 20까지 총 개수가 몇 개? 17개. 이거를 애들이 보통 많이 이거 문제 오류 아니냐고 그래 자꾸 물어보시는데 자연 조건에서만 요것만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 필요 조건, 충분 조건, 3단 논법 요 정도까지 느낌이 실려져 있어서 문항 아이디어는 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3점짜리 몇 점이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좀 받아서 하나하나씩 좀 처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질문을 좀 받을까요? 좀 안 풀렸던 거 말씀해 주세요. 89번. 89번이요. 오케이, 89번. 아, 90번. 114번. 114번. 86번. 86번. 108번. 116번. 116번. 오늘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정리하고 넘어갈 거야. 어려워, 여러분들. 어? 118번. 120번. 109번. 109번. 97번. 자, 비니디 문제에서 이제 궁금한 것들 위주로 쭉쭉쭉 쳐줄게. 빨리빨리 치면 될 것 같아. 그럼 일단 이대로 간다. 번호 순서대로 그냥 쭉 올릴게. 86번째부터 빠르빠르 갈 테니까 잘 따라와. 오늘 영상으로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86번부터 보자. 86번부터. 자, 86번째부터 빨리빨리 쳐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강조했던 단어 하나가 있었어. 뭐였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게 뭐였죠? 단순 필요 조건만 찾으라 그랬죠? 필요 충분 조건은 절대로 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얘는 필요 조건만 찾으셔라.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이거 여러분 해석 어렵다 그래서 국어적인 의미가 이게 이기 위한, 이게 목적어라니까요. 이게 목적어야, 목적어. 다음 조건 중 뭐야? 얘가 주어야. 얘네가 주어라고. 얘네들이 주어라고, 주어. 그거 잘못 읽으시면 이게 해석이 돌아간단 말이야. 이것은 이거이기 위한 무슨 조건. 이것은 이거이기 위한 무슨 조건. 이것은 이거이기 위한 무슨 조건. 이렇게 보자라는 거였죠. 그러면 진리집합에 관한 관점에서 일단 이거를 제가 Q다라고 이름할게요. 우리 순서상 PQ를 많이 썼으니까. 그럼 X는 뭐가 되죠? 2라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 진리집합 따져볼까요? 1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그대로 쓰죠 뭐. 여기 진리집합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다라고 쓰죠. 여기는요? 2라고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네들을 모두 다 P라는 문자를 쓰죠. P라는 문자를 진리집합을 써보죠. 그럼 일단 첫 번째 디귿번부터 보실까요? 디귿번은 2라고 마이너스 1 있었잖아요. P에. Q에도 2라고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무슨 조건이야? 얘는 필요 충분 조건. 그거 알지? 안 된다고 했으니까 필요 충분 절대 고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P하고 Q에 대해 필요 조건이지만 이라고 고르라고 무슨 얘기야? P 조건 P하고 Q라고 하는 조건에 대해서 이거 얘기한 필요 조건이니까 필요 조건 앞에 주어가 반드시 P를 흘리는 구조. 즉 Q가 P의 안쪽으로 다 들어갔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1과 마이너스 1이 요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봐보실래요? 1하고 마이너스 1이 범위 안에 다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렇지 않아요? 이 원소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숫자들 중에 이 1하고 마이너스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다시 원래 얘가 P고 얘가 조건 Q라고 하면 필요 조건이지만이라는 말은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집합 P가 Q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Q잖아. Q가 2라고 마이너스 1이라면 P는 무조건 2라고 마이너스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조건 안에 2라고 마이너스를 다 있잖아요. 이 조건에도 2라고 마이너스를 다 있잖아요. 그죠? 결국에 뭐야? 기억하고 니은번이 필요 조건에 관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디귿은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답에서 그어졌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정답은 뭐가 돼야 돼요? 4번이 되겠죠. 네, 이 느낌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표현이 좀 특이하잖아. 옛날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주어 목적어 좀 잘 구별해주세요. 이거 되게 헷갈린다. 은근히 헷갈리는 단어이기 때문에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86번 하나 잠깐 정리를 해드렸고요. 일단 저는 89번대로 한번 올라갈게요. 89번대로 한번 올라갈게요. 자, 89번 문제로 가면 오케이. 요거 잠깐 보자. 오케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되게 어려워했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기억과 니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잠깐 봐보시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이죠. 얘들아, 필요 충분 조건은 정확하게 집합으로 이야기하면 같은 집합인 거야. 원소가 똑같은 거잖아. 그럼 쉽게 생각하자. 어떻게 쉽게 생각해? 이거랑 이게 같을지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가볼게. XY 참고로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눠? XY로 나눠봐봐. 하나씩 나눠봐봐. 여기 뭐가 되니? Y분의 1. 그치? 이거 뭐가 되니? X분의 1. 이거 뭐가 되니? 1. 가니? 가니? 같아. 이렇게 보자고. 필요 충분 조건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0이 아닌 제한된 조건 하에서는 같다란 얘기야. 자, 그럼 요거 봐보자. X, Y가 모두 0보다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당연히 뒤집더라도 일단 0보다 크다는 문제가 없을 거야. 0보다 크다는 문제 없을 거야. 그럼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을 보면 예를 들어서 얘를 2를 주고 얘를 5를 줬어. 그럼 뒤집으면 얘가 2분의 1과 5분의 1인데 어떻게 되지? 반대로 바뀌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지. 다시 한 번만. 지금 양수라는 전제 봤어. 음수 보는 게 아니야. 양수라는 전제하에서 x가 y보다 작으면 뒤집어주면 그것에 해당되는 숫자는 반드시 반대로 뒤집히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건 어때요? 얘랑 얘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0이라고 하는 거라든가 음수의 케이스를 다 애초부터 배제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인데 디귿번 보시면 여러분 이건 의미를 파악해 주셔야 돼요. 자, 디귿번 의미 파악 조금만 더 내릴게.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부터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뭔 말이야? 얘가 0이 돼도 되고 얘가 0이 돼도 되고 얘가 0이 돼도 되고 두 개가 0이 돼도 되고 두 개가 0이 돼도 되고 세 개가 0이 돼도 된다는 얘기지. 아, 그러면 그게 이거랑 같은 말이냐는 거야. 자, 봐봐.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개 써보자. 일단 1번. x하고 y가 같고 z가 달라도 이 식은 완성돼. 왜? 제로 곱하기 0이 아닌 것들을 곱했기 때문에. 한 번만 다시. 이게 제로면 이게 제로가 아니어도 얘는 제로가 되잖아.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그 안에는 또 뭐도 있을까? x랑 y랑 z랑 같은 것도 있겠지. 그 말은 무슨 얘기야? Q라고 하는 형태의 집합을 Q다라고 가정하면 우리는 Q가 어디에? P에 뭐 할 것이다? 포함될 것이다. 왜? P의 범위가 더 크거든요. 그렇잖아. 두 개만 같아도 상관없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자, 여기가 해당되는 문자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 디귿번으로 들어갔던 거니까 당연히 필요 충분은 안 될 거 아니니? 응? 맞아. 필요 충분이란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 기억하고 니은은 그냥 단순하게 양쪽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형태로 가셔도 크게 무방해요. 디귿번만 좀 따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정리할게요. 자, 오늘 테스트 보는 거는요,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항을 보진 않아요.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다른 건 뭘 볼 거냐면 집합적인 해석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 오늘 소개를 좀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이따가 한번 연습해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필요 충분 조건, 충분 조건 요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다. 자, 이 몇 번이야? 90번. 오케이, 90번. 자, 90번에서는 여기도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어떤 단어가 붙는지 한 번만 잘 봐봐. 자, 실수라는 조건에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지만 이건 필요 없잖아. 그래서 결국에 그냥 충분만 찾으라는 거고 필요 충분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럼 여기 좀 봐주세요. 기억번 왼쪽의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잡을까요? P라는 진리집합에 저는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뿔뿔마마라고 잡을게요. 뿔뿔마마. 의미 전달되죠? 그럼 여기다 Q다라는 과정을 쓸 텐데 뿔뿔뿔뿔 돼요. 항상 작은 범위에 있는 거, 쉽게 찾을 수 있는 걸 확인해 보시면 돼요. 마마도 가능해요. 됐죠? 이제 여기서 특이한 놈이 하나 발생하죠. 뭐? 제로인 놈이에요. 절대값은 제로인 경우도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야? B가 0이야. 그럼 A가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이 등호가 성립이 됩니다.
뭐 이거 발레라고 읽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말은 뭐야? P라고 하는 거에는 0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여기는 0이 들어가 버리면 B가 0이 되거나 A가 0이 되면 이건 등식이 성립을 하더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0을 포함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P보다는 Q가 조금 더 큰 집합.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무슨 조건이죠? P의 입장에서 주어가 P였던 거니까 얘가 무슨 조건? 총을 쐈더라.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기억권을 설명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를 필충으로 읽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제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보다 디귿번을 먼저 소개하고 니은번은 지난번 내용과 같이 결부시켜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지난번 중복되도록 다시 봐주세요. 자, A 더하기 B의 절대값, 여기 절대값이죠. 절대값 두 개인 거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는 뭐냐면 왼쪽에 거 기준으로 주고 오른쪽에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주시면 됩니다. 절대값 두 개가 존재했을 때는 왼쪽 거 기준으로 오른쪽 거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어지는 건 뭐야? B는 제로라는 식이고 여기서 얻어지는 건 뭐야? A는 제로라는 식이어서 요 집합을, 진리 집합을 A가 제로이거나 B가 제로이면 됩니다. 얘는요? 쌤, A에 관한 식으로 봐도 되고 B에 관한 식으로 봐도 되는데 무수개 모드는 실수였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고쳐줘? 완전 제곱수로 고쳐줘. 여기까지. 확인해봐요. 쌤, 제곱 더하기 제곱이 실수 범위에서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0이 될 수는 있죠. 뭐? B는 제로, 그리고 A도 제로가 돼야 돼. 그러면 요 해당되는 집합 Q라고 하는 것의 진리 집합은 A는 빵, 그리고 B는 빵이에요. 참고로 얘는 가운데가 뭐냐면 또는이야. 왜? 요거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고 해서 얘가 또는이 들어갔으니까 얘도 또는으로 가야죠. 그럼 집합적인 관점에서 얘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거고 또는 지난번에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얘만 완성되거나 얘만 완성되거나 둘 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디귿번의 케이스는 어떻게 갈 수밖에 없다. Q가 P의 부분 집합이 된다. 즉 Q라고 하는 조건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따라서 P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총을 맞았기 때문에 무슨 조건? 네, 필요 조건이라고 읽을 수 있지 않겠냐. 그게 디귿번 해석. 자, 그래서 충분 조건은 아니니까 일단은 기억번은 맞고 일단 디귿번은 틀린 상황으로 진행이 되겠지. 요거 한 번만 기억해달라고.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을 소개를 하기 전에 잠깐만 얘기하세요. 너무 빠를 수 있어요? 너무 빠를 수 있으니까 혹시 말씀하세요. 너무 빠르면. 글씨를 너무 쌤 더럽게 못 씁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잘 쓸 용의는 있습니다. 알겠죠, 성현아? 얘기해 주세요. 쌤 진짜 그 글씨 잘 쓰려고 맘만 먹으면 진짜 잘 써요. 일부러 못 쓰는 거야. 빨리 하려고. 구라 같죠? 지금부터 천천히 정성껏 써드릴까요? 잘 써요. 저도 파트 다른 데로 잘해요. 알겠죠? 좀 빨리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혹시라도 잘 안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 니은번이 아까 여러분의 그 과제에도 한번 있었던 거 아세요? 요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들을 사람은 들어라 그러면 설명했던 방식 중에 부등식 영역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 조심스럽다라고 했던 거 한 번만 잠깐 소개를 잠깐만 할게요. 자, 얘는 어떻게 설정이 되냐면 니은번은 오늘 어차피 내용이 반복이 될 거니까 여기다 한번 추가로 흰색 버전으로 잘 예쁘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요식을 제가 P라는 집합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는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지난번에 X와 Y 바꿨는데 안 바꿀게요. 그냥 A축이라고 잡고 B축이라고 잡아서 일단 얘를 등으로 먼저 판단해 줘봐. 그러면 뭐가 그려지기 시작하려면 직선이 하나 그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직선이죠? B는 X절편이 2, Y절편이 2인 이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A 더하기 2라는 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이 부등호를 그럼 영역은 아무것도 없는 X축 Y축이나 보조선일 뿐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어지면 이거에 있지 않는 요 점이나 아니면 요 점 중에 아무 점이나 고르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뭐가 눈에 보이냐면
여기 0,0이 보이니까 그럼 제가 여기다 0,0이라는 점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어디다가? 여기다가 0하고 0 한번 집어넣어 보실래요? 저 부등식은 그럼 완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좌변은 제로고 우변은 인데 등호가 이상하잖아요. 부등호 방향이. 그 말은 무슨 얘기야? 0,0을 포함하는 이쪽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반대를 칠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칠해줍니다. 이거의 이름이 P였습니다. 원래 이게 계정교과에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쯤 소개해드리는 거. 왜? 저런 내용이 나랑 좀 헷갈리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 Q라는 과정 봐보세요. 지금 Q라는 과정은 그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A라고 잡고 B라고 잡았을 때 일단 A가 1보다 크다. 그럼 A는 1을 어떻게 그리냐면 X축의 수직인 형태로 H축의 수직인 형태로 잡으면 요 모양이고요. B가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점도 일단 B는 1을 기준점 잡으면 이런 모양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A도 1보다 크죠? B도 1보다 크죠? 그럼 결국에 겹쳐지는, 그러니까 즉 합집합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봤더니 이쪽입니다.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Q였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요거에 관한 형태 이 안에 들어있는 무수하게 많은 순서상이 얘가 니은번에 해당되는 해집합이고 Q에 있었던 요 범위 안에 있었던 무수하게 많은 것들이 바로 Q의 진리 집합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 P를 여기다 한번 옮겨서 그려보자고요. 여기 옮겨서 그려보자고요. 어떻게? 여기 색깔을 한번 입혀볼게요. 요거를 이쪽에다 넣어보도록 할게. 그러면 2하고 2니까 그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이게 빨간색의 선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P인 거예요. 그럼 너네가 눈으로 봤을 때 집합적인 관점에서 Q가 크니 P가 크니? 빨간색은 이쪽이고 흰색은 여기 아래쪽 포함하는 전체 색깔을 칠한 부분이라면 누가 더 큰 거야? 누가 더 큰 거야? 대답 좀 해주면 안 돼? 누가 더 큰 거야? Q가 더 큰 거지. Q가 흰색 버전이고 빨간색이 P가 빨간색이었다고 하면 빨간색이 갖고 있는 범위보다 Q는 이런 부분을 더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니은번의 경우를 어떻게 읽어야 된다? P라는 집합이 Q의 부분 집합이다. 즉 P가 Q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P의 입장에서 얘는 총을 쐈기 때문에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니은번이 맞더라라는 거예요. 아마 니은번에서 해석이 좀 많이 갈리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이해돼요? 이 그림도 한 번쯤 고민해보라. 이런 방법들도 있다라는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네 학교가 좀 시험을 좀 이상하게 내는 것 같다는 느낌 들으시면 기억해 두시라고요, 이거는. 그래서요, 이거를 대표적으로 이 해설지들은 보통 어떻게 푸냐면 발레를 들어버립니다. 그럼 대표적인 발레 한 번만 들어볼까? 뭐야? Q에는 있지만 P에는 없었던 놈이 하나 있었죠.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요런 거 하나 잡아볼까요? 얘가 제로였으니까 요런 거 뭐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요런 거 하나 잡아볼까요? 아닐까? 어떤 거 잡아볼까? 하나 더 잡아보자. 요런 거 있겠네요. 1, 빵 봐볼까요? 봐볼까요? A가 1, B가 빵, Q에는 이런 요소가 있어 없어? 있지. 이거 만족하잖아. 이 부등식 만족하잖아. 그럼 Q에는 1,0이 있는 거야. 그죠? 근데 P에는요. 1,0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더하면 부등호가 성립을 못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얘보다 1,0을 더 가지고 있다. 아, 더 크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으로 보셔도 문제가 없으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기억니은 정답 몇 번에 있냐? 정답은 3번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도 90번도 이렇게 완료. 이렇게 먼저 할까요? 자, 뒤로 좀 넘겨줘 볼래? 쭉 넘겨줘. 자, 지금 드린 자료는 마플 교과서라고 하는 책에 그냥 제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관한 식이어서 혹시 이 문제가 지금 나랑 해당성이 없으면 그냥 그거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나눠 드린 거니까 한번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집합이라든가 밑에 도형편 좀 새로운 게 좀 나와 있는 게 있고요.
맨 밑에 포커스 보시면 설명이 좀 그나마 좀 잘 돼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문제풀이에 요거랑은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하시면 그 내용 한번 정리하고 있어요. 시간을 좀 그렇게 아낍시다. 자, 저는 이제 97번대로 넘어갑시다. 해당되는 범위들은 이 좀 넘겨주세요. 다 받으셨어요? 남은 갖고 계세요. 97번대로 전 넘어갈 테니까 본인에게 해당 사항이 없으면 그 프린트 좀 한번 다시 한번 정리 좀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거 나중에 마더통에다 좀 끼워 놓으세요. 언제든지 보실 수 있게. 그 다음에 시중교재 중에 그게 제일 정리가 잘 됐더라고요. 나중에 더 정리가 잘 된 거 있으면 또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린 여기로 넘어가서 97번 질문하신 분들을 잘 찾아보세요. 97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라고 되어 있죠? 요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하고 1인 거죠. 그런데 문제에 뭐라고 그랬어? 주어 P가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P가 Q를 향해서 총을 쐈어야 돼. 빠르게 그릴게. 마이너스 2하고 1이라고 하는 형태가 이렇게 된다. 이게 뭐더라? P더라. 그럼 결과적으로 Q라고 하는 형태 안에 들어가는데 그 문제는 뭐야?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결과적으로 알파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겠지. 요게 Q가 돼야 된다. 질문하신 분들은 보세요. 이걸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등호가 없었고요. 여기 등호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다시 Q가 집합적으로 봤을 땐 더 커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따라서 알파는 얼마보다? 마이너스 2보다 일단 작았습니다. 그럼 등호가 들어갈 수 있을지를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서로 간에 같아져도 P는 마이너스 1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겠죠? 근데 Q는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상관없죠. 그래서 얘는 등호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의 최대값이라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상황이라서 이렇게 집합 표시하시고요. 여기가 P였고 여기가 Q였던 거니까 여기 요 안에 다 들어가려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값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답을 결정하시면 되겠죠. 자, 97번 이렇게 완성 지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08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108번으로. 자, 108번도 패턴은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빨리빨리 보세요. 자, Q를 확인할게요. Q는 뭐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주어 자체가 P였고 필요 조건입니다. 그럼 조건으로 쓰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고 P를 흘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진리집합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확인합시다. 그럼 뭐죠? 여기 안에 마3이라고 하는 형태하고 4다라고 하는 요 놈 안에 여기가 집합 P였는데 Q라는 집합은 뭐다? 루트 K라는 놈과 마이너스 루트 K라는 놈이 각각의 두 개의 값이 이게 Q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해돼요? 그러면 그렇게 가능한 형태가 뭐냐? 확인해. K라는 조건은 분명히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는 1부터 집어넣으면 되죠. 1일 때 가능하죠. 2일 때도 가능하죠. 3일 때도 가능하죠. 4일 때도 가능하죠. 이렇게 확인해. 그래서 빠르겠다. K는 얼마까지? 9까지 가능합니다. 왜요? 9까지 가야 얘가 딱 마3이거든. 10을 가면 넘어서니까 절대로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놈의 개수는 몇 개가 되었다? 9개가 되었다가 정답. 9개가 되었다가 정답. 그래서 주어진 패턴에서는 Q라는 집합이 루트 K나 마이너스 루트 K인데 4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요 마3의 영향을 받는구나 싶어서 하나하나씩 골라보면 9까지 가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지. 자, 108번 처리해드렸고 109번 때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떻게 문제가 나와 있는지 봤더니 완전히 또 패턴이 똑같습니다. 일단 Q는 어떻게 되죠? X는 1과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P다라고 하는 형태는 어떻게 나오죠? 찾아보니까 X가 오른쪽 2n, 왼쪽 마이너스 2n의 2차 무등식 풀이가 설명이 됩니다. 자, 주어는 P였고요. 그 다음에 단어가 필요 조건이니까 P를 흘리는 상황, 즉 집합 P가 Q집합을 포함하는 상황으로 일으켜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또 그립니다.
1과 5를 그리고요. 1과 5를 그리고 자 마지막 오른쪽 2n 왼쪽 마이너스 2n 이게 P였던 거지. 이게 Q였던 거고요. 그러면 쌤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답을 뭐라고 하시겠어요? 당연히 3이라고 하겠죠. 왜? 6이 되어야 얘를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n의 값은 얼마다? 3이다 라고 결정하시면 되겠죠. 109번 아웃. 확인되셨어요? 오케이. 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114번으로 갑니다. 본인 해당 사항 있는지 확인하세요. 114번. 내가 왜 이걸 다 풀어드린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다 풀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충분하고 필요 조건을 충분히 풀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문제 풀면 또 당황하거든요. 누구 때문에? 절대값이나 부등호 때문에. 그래서 잘 연습해보라고. 자, P가 필요 조건이래. 야, 필요 조건 진짜 많이 나오지? 자, 집합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똑같은 얘기였어.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요 식은요 2라고 얘가 2, 3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x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까지 거의 기계적으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위쪽의 식도 절대값 기준으로 풀어주면 x는 오른쪽이 2분의 3 플러스 a 왼쪽이 2분의 3 마이너스 a로 부등식이 풀립니다. 그럼 뭐죠? 이게 Q였고 이게 P였으니까 Q부터 문제를 먼저 그리면 이게 Q인 거고 P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려지는 것임을 내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야 P가 Q를 포함한다라고 읽을 수 있을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접해 있는 문자의 부등호 관계를 형성하시고 둘 다 등호 있을 때 등호 들어갈 수 있죠? 둘 다 등호 있을 때 등호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지. 자, 그렇다면 요 수식은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수식이 되고 그리고 동시에 그죠? 여기도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이 조건을 풀어봤더니 얼마가 되냐면 A는 2분의 1보다 커나 같아요. 그럼 얘가 그리고 동시에다 보니까 이 두 개를 실제로 그려보시면 뭐가 답이냐? A는 3보다 커나 같다가 정답이 됩니다. 아, 조심해야 돼요. 3보다 크다, 2분의 1보다 크다. 헷갈리시면 그려보시면 되겠죠? 2분의 1보다 크다, 3보다 크다. 겹치는 건 요거였던 거예요. 그럼 최소값이 뭐 얼마로 결정하시면 된다? 3이다라고 결정하시면 되겠다. 예, 그렇게 되면 114번도 절대값 범위 해석했고 수직선 범위 확인하셨고 확인됐어요? 생각보다 어려운 거냐? 여러분이 문제지에서 만났을 때 이제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도전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근데 막상 그려보면 예, 좀 불편한 게 있으니까 등호 같은 경우만 잘 쳐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죠? 4개, 3개 남았군요. 얼른 뚝딱 보죠. 자, 116번. 116번.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합니다. P는 충분. 조건으로 쓰면 이렇게. 집합으로 쓰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요거 범위 찾아보면 X는 12, X는 2보다 크다. 이게 해집합.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X는 A 더하기 3. 등호가 하나만 있네요. 굉장히 조심스럽네. 요렇게. 그러면 P라는 집합을 먼저 그릴까요? P라는 집합을 먼저 그립시다. 비워져 있고요. 조심하세요. 비워져 있고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집합 P. 그럼 Q다라고 하는 건 그걸 더 품어야 되니까 2를 초과하고요. 12를 원넘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끝나네. 그러면 인접해 있는 문자와의 관계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크다가 되고 둘 다 등호 없을 땐 같아도 되죠.
여기서 실수할 것 같아. 뭐? 작을 거야. 근데 등호가 들어가서는 얘들아 안 되겠지. 왜? 얘 같아져 버리면 얘는 아래는 갖고 있지만 얘는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래 게 더 커져 버리는 문제가 생겨서 얘는 부등호에 등호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따라서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A는 5 이상 얼마 미만? 9 미만인 걸 확인할 수 있지. 따라서 합을 구하세요.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정답을 26인 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충분 조건. 오케이. 혹시 너무 빠르시면 이따가 또 얘기하세요. 질문 또 하실 수 있으시니까 또 개인적으로 계속 물어보시면 답해드릴게요. 진리집합 따지는 거 문제였고 부등호 여부 확인하는 거 중요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118번 가자. 118번. 네. 자, 문제에서 갑자기 또 오래간만에 또 필요 충분 조건 나오네. 그죠? 근데 재미난 단어가 하나 있네요. 이게 뭐냐는 거죠. 문자를 쓰면 뭐야? 서로소. 교집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양의 실수란 말을 줬고요. 그럼 일단 이 조건부터 풀어보면 x는 b 플러스 1, b 마이너스 1, 다시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렇게 수정이 될 것 같다. 이게 b다. 그 다음에 이 조건은 x는 이런 상황으로 인식이 된다. 근데 얘가 교집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답니다. 아니 된답니다. 아우씨 왜 이러지? 옛날 문제죠? 언제냐? 그렇지 2003학년도 수능이니까 여러분이 거의 태어난 애인가? 아닌가요? 여러분 2004년생이야? 부럽네. 자 확인합시다. 이게 지금 현재 B입니다. 집합 B. 그 다음에 제가 여기를 따로 그릴까요? A를 그려봅시다. 이게 A입니다. 근데 한 번만 봐주세요. 여기는 0이 있습니다. 양과 음이 확실하거든요. 근데 이 사이 안에 0이 있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B가 3분의 1이면 이건 어차피 양수거든요. 그렇잖아요. 얘는 무조건 0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양수와 음수니까. 근데 얘는 0인지 아닌지 음수인지 아닌지 다 아직은 판단할 수 없단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서로서가 되기 위해서는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니까 우리 이 부분을 여기다 합칠 때 얘가 어느 쪽에 있어야 될 거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냐면 당연히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얘가 여기가 0이야. 네. 이렇게만 하면 교집합이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A란 놈은 마이너스 B 플러스 1보다 어땠어야 돼요? 왼쪽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서로 간에 같아져 버리면 이 하나의 점을 교집합으로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등호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인식하는 게 맞겠죠. 따라서 정리하면 A 더하기 B는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된다. 아주 옛날 문제여서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지만 그냥 개념적인 판단을 하시는 데 도움되라고 실어놨다라는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118번 처리. 대망의 120번. 그리고 테스트 봅니다. 테스트 먼저 보고 가죠. 120번 봐봐. 자, 120번이 오른쪽인가요? 네, 맨 마지막이죠. 자, 이것도 3개짜리의 컨셉인데 이 단어에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소라는 단어. 자, 일단 요거부터 읽을게. 일단 이게 무슨 말인 줄 아니? A라는 놈은 최소가 돼야 되고요. B라는 놈은 최대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앞에 놈에 빼는 놈은 작을수록 뒤에 놈은 클수록 격차가 확 줄어들어 버리겠죠? 야, 그럼 이 말을 도대체 왜 줬을까만 생각하면 돼. 다른 거는 그동안 했던 거랑 다 똑같지. 자, 일단 첫 번째 요거 한번 표현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지? P 화살표 Q
R은 Q의 기한. 이 주어는 필요래. 피를 흘렸어야 된대. 그 말은 무슨 얘기야? 너 피 흘려야 돼.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럼 얘가 3단 논법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합으로 표시하면 진리집합 관계가 이런 포함 관계를 드러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일 작은 놈이 누굽니까? P입니다. 참고로 집합에서는 작다란 표현을 쓰지 않지만 그냥 작다란 의미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서 작다란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 Q다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부터,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등호가 들어갑니다. 그럼 일단은 널찍하게 떨어뜨려 놓으면은 이게 Q였겠죠. 그 다음에 R이라는 놈은요,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R이 전체를 품어야 되니까 얘가 B가 되겠네요. 여기가 R이 되겠습니다. 그럼 판단해보죠. 어떤 판단? B라는 것과 마이너스 1은 부등호의 관계가 왼쪽에 부등호, 등호 들어가겠죠. 둘 다 있으니까. A는요, 네, 이렇게 들어가겠죠. 둘 다 등호가 있으니까 같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럼 봐봐. A의 최소가 얼마죠? A의 최소가 7인 거죠. 7. B다란 놈의 가장 큰 놈이 얼마죠? 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죠? 8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써놓은 거예요. 이 최소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서 한번 결정해 보시면 110번도 오케이. 제가 오늘 질문 들어온 거 지금 하나도 안 빠지고 다 풀어드렸어요. 왜 그럴까? 그럼 필요조건, 충분조건 오늘 이후로 이제 정리가 돼야 되니까. 나중에 9월 둘째 주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 둘째 주, 셋째 주 사이 정도가 예측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 바로 중간고사 대비 들어갈 때 이 파일들은 다른 때 개념 설명하지 않고 이제 문제를 조금 더 난이도 레벨업하는 과정만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번 주말까지 한번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세요. 자, 그럼 테스트를 잠깐 먼저 보죠. 테스트를. 자, 받으시면 앞에다 이름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은 13분 정도 드릴 거예요. 13분 정도. 자, 뒤로 좀 넘겨주시면 좋겠고요. 뒤로 좀 넘겨주시면 좋겠고. 오늘 테스트는 이걸로 가름합니다. 네, 위에다가 이름 한번 써주세요. 맨 위에다가 이름, 오른쪽 상단부에다가. 객관식 다 남겨놨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은 13분 드립니다.
네, 시간은 한 5분 정도 남았어요. 보시면서 빨리 넘어갈 건 빨리 넘어가 주세요. 아, 그러다, 네. 한 30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볼게요. 30초 말을 했으니까. 마무리하고 채점할게요. 30초 정도만.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 답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따가 해설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1번 쭉 갈게요. 1번의 정답 4번, 2번도 4번, 3번은 3번, 4번은 5번입니다. 5번은 4번, 6번은 2번, 7번은 1번, 8번도 1번입니다. 자, 9번에 3번, 그 다음에 10번에 2번입니다. 맨 앞에다가 일단 10개 중에 몇 개 맞았는지 한번 표기 한번 해주시고요. 10분에 몇 이렇게 한번 써주시고요. 틀린 거 쓰지 말고 맞은 거 써주세요. 그리고 한번 한 3번 정도만 여러분들 틀린 거 한번 간단하게 보세요. 뒤에 해설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참조해서 보시고 질문 처리한 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뒤에 해설까지 한번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여기 잠깐 봐볼까요? 여러분이 좀 조심하고 봐야 될 문제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집합이에요. 아마 오답 중에 집합이 진짜 많이 틀렸을걸요? 제가 왜 굳이 하필이면 그러면 테스트를 집합 쪽을 많이 몰아서 넣었냐면 기출들을 보시면 학교 기출들의 대부분들의 집합 명제는 집합 쪽의 해석들을 정말 많이 집어넣으세요. 아까처럼 부등식, 필요조건, 충분조건 물론 중요하죠. 근데 집합의 해석이 되게 까다롭고 어려워서 우리는 시험 직전에 집합만 계속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논리가 되는데 합집합과 고집합의 해석들이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5번을 먼저 좀 풀어드리고 아마 5번이 오답이 좀 많을 거예요. 9번하고 마찬가지로 9번은 오답 비율보다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설명을 먼저 드린 다음에 잠깐 정리해 볼게요. 일단 5번 잠깐만 봐주세요. 일단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말은 이제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충분 조건이랑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필충 조건을 빼라는 얘기죠. 그리고 철저하게 뭐만 확인해라. 충분 조건만 확인해라. 이런 얘기였단 말이야. 일단 P부터 보자. 조건 P를 봤더니 A 차집합 B를 해서 공집합이야. 그럼 차집합은 A라고 하는 앞에 빼는 놈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통된 걸 빼고 나면 나머지가 없다. 그러면 일반적인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였겠지. A 차집합 B를 그림을 연산을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쪽 파트였습니다. 맞아요. 이쪽 파트. 근데 이게 있다가 없다고.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A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A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B의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다. 그 말은 뭐야? 이 P의 이 조건은 A가 B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라는 뜻인 거죠. 다시 A라는 아이 입장에서 공통된 걸 빼고 남은 나머지가 없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공집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남아있다는 뜻이니까 이 부분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면 차집합은 공집합이다. 연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 요거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집합 A하고 B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부분집합은 같은 집합도 있지만 작은 범위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하고 얘 해집합을 따져보면 집합의 포함관계를 따져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P라고 하는 요 집합이 Q라는 요 지리집합보다 큰 거죠. 같다는 건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조건이 돼야 돼? P의 입장에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이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집합이 같다는 건 딱 그거 하나예요.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과 같은 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거 말고도 A는 B보다 작은 형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또 봤더니 Q는 또 어차피 또 같대요. 그럼 이제 이 느낌을 봐보자고요. A하고 C의 합집합과 B하고 C의 합집합이 같대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뭐야? 일단 A하고 B가 같을 것이다. 이 생각이 당연히 들어가지. 이게 같으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어도 가능한 거가 있더란 얘기죠. 무슨 소리냐면 합집합의 속성상 뭐죠? A라는 것과 C의 합집합을 하게 되면 B하고 C의 합집합을 하게 되면 C라는 집합이 가급적 클수록 A하고 B가 각각의 가급적 작을수록 뭔 소리냐? 예를 들어보자.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보자. A가 1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다 쳐봐. C라는 놈이 내가 만약에 1, 2, 3, 4를 갖고 있다 쳐봐. 여기다 쓸까요? 2번 A라는 집합이 1이라고 해보자. C라는 집합이 1, 2, 3, 4라고 해보자. B라는 집합이 1, 2라고 해보자. 그럼 어때요? A 합집합 C를 하면 어차피 C죠. 맞아요? B 합집합 C를 하면 어때요? 어차피 C죠. 왜? 겹치는 건 쓰지 않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쭤봅니다. A랑 B가 같나요?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같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A랑 B가 다르면서도 합집합이 될 수 있는, 합집합을 했을 때 같아질 수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P라는 집합이 Q를 포함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가 갖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또 다른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인 겁니다. 이런 해석이 어렵다고. 자, 마지막 여기 봐보자. A 차집합 B와 A 차집합 C가 서로 간에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B하고 C가 뭐 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죠. 또 다른 경우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A 차집합 B와 A 차집합 C가 과연 같아질 수 있는지 보자 이랬단 말이야.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요걸 어떻게 볼까요? A 차집합 B 그럼 이렇게 볼까요? 일반적인 그림을 그릴게요. 일반적인 벤다이어그램을 그리셨을 때 A 차집합 B가 어디였었냐면 여기에요. 이게 A 차집합 B죠. 그 다음에 A 차집합 C가 어디였냐면 예, 요 경우죠. 요게 A 차집합 C죠. 그럼 이 두 개가 같으려면요. 결국엔 뭐냐면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서로 간에 같아지거나 없으면 돼요. 괜찮을까요? 이거랑 이게 같아지거나 없으면 돼요. 한 번만 다시.
A 차집합 B가 요 흰색 부분이었는데 그게 이쪽과 이쪽이고요. A 차집합 C가 이쪽인데 얘랑 얘예요. 그럼 이 두 개가 서로 간에 공통된 부분은 얘였으니까 남은 부분 얘네들이 서로 간에 뭐 해주면 같아지면 또는 얘네들이 아예 없어지면 같은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꼭 B하고 C가 같지 않더라도 이런 케이스가 존재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얘는 B가 C가 아닌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예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 들어드려 볼까요? 오케이. 3번에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자, A라는 형태가 1, 2, 3, 4라고 그냥 잡을게요. B라는 형태가 제가 3, 4, 5라고 잡을게요. C라는 형태가 얘가 3, 4, 7, 8이라고 잡아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 A 차집합 B는 뭐가 되냐면 공통된 걸 빼고 나면 나머지 뭐가 되죠? 1, 2가 되는 거고요. A하고 C를 봤을 때 A 차집합 C는요 공통된 3, 4를 빼고 나면 나머지 뭐가 되죠? 1, 2가 되는 거죠. 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물어보는 거죠. 야, B하고 C가 같니라고 물어보면 다르단 말이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차집합을 하는 그 앞쪽에 주어가 A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는 B하고 C의 각각의 공통된 걸 빼고 나면 나머지를 묻는 거라서 B 입장에서 이 5라든가 C 입장에서 이런 7, 8들을 서로 간에 자유롭게 얼마든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굳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반례적인 사례니까 보시면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뭐죠? 얘도 결국엔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건? 얘가 필요 조건 이렇게 또 들어간다. 그래서 집합이 그래서 어려운 거야. 왜? 해석의 가능성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숫자를 예를 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든지 이렇게 자꾸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는데 네 번째부터 갈게요. A와 집합 B, 이게 부분집합이다. B 교집합 C의 부분집합이다. 이게 잠깐 여기 정리하실래요? 좀 정리하고 계시네. 여기까지 보시죠. 어렵습니다. 오늘 수업도. 그죠? 왜 어렵냐면 집합은 저도 어려워요. 가르친 저도. 헷갈려요. 저도 한 100개 문제 풀면 한 2문제 틀려요. 집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100개 정도 있으면 왜 그럴까? 아리까리 하거든. 발레를 의도성을 갖고 노리면 되게 어렵게 돼요. 그래서 이것만 집합을 한번 다시 보시면 돼요. 5번 문제 좋았던 문제거든요. 갈까요 이제? 여기 잠깐만 봐줘볼래? 수민아 여기 좀 잠깐 봐줘. 좀 힘드시겠지만 아프시겠지만 좀 봐주세요. 여러분 이게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얘는 뭐죠? 합집합이에요. 얘는 뭐죠? 교집합이에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요. A 합집합 B에는 B가 무조건 포함되어 있죠. A 합집합 B에는 B라는 집합 자체가 애초부터 있잖아요. 그림 이해돼요? A 합집합 B 하면? 근데 얘는 B하고 교집합을 하면 자 생각해봐. 교집합은 원래 있는 거에서 작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비교집합 C 하면. 물론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시 B하고 C의 교집합을 하세요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B가 갖고 있는 것보다 어때요? 작은 쪽이 선택이 되겠죠. 물론 B가 만약에 C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한다면 비교집합 C는 당연히 뭐가 될 수 있어요? B를 가져갈 수 있지만 자기 자신과 똑같은 교집합을 가져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작은 범위를 선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B 합집합을 하면 얘는 이미 B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합집합을 해서 얘가 B가 이미 여기는 충분히 B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어. 근데 비교집합 C를 하는데 거기에 이 집합이 부분집합으로 얘가 들어가야 되는데 범위가 더 작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야. 이것만 해석하시면 끝나요. 이 문제는. 자 그럼 설명을 여기서 드려볼 테니까 들어봐봐. 야 A 합집합 B라고 하는 게 있어? 근데 비교집합 C가 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일단
일단 그림으로 잠깐 그려보면 B하고 C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쪽이었단 말이야. 이게 오른쪽 우변이야. 그냥 단순하게 그렸을 때. 그러면 A 합집합 B를 했을 때 그 A라는 놈이 만약에 이렇게 A가 있었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A랑 B의 합집합은 이런 모양이 되니까 눈사람 모양, 그죠? 그럼 이게 여기 안에 다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 집합에 포함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가 돼야 되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 A가 이쪽에 있으면 안 될 거란 얘기가 해석이 되면서 또 한 가지 사항이 이렇게 들어가지. 뭐? A 합집합 B에는 다시 얘기합니다만 B는 무조건 있어요. 그러면 이 B가, 잘 봐봐. 이 B가 C라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교집합을 가지면 이 말 자체가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 특수한 경우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B하고 C의 교집합이 뭐예요? B하고 C의 교집합이 여기 그림에서는 B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가 이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특수한 경우로 받아들여서 얘를 봤더니 오케이, B교집합 C가 B가 된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여기에 해당되는 A 합집합 B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들어가죠. A가 어디 있어요? 여기요. 그럼 A 합집합 B가 얘가 되면서 C의 부분집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죠? A는 C에 뭐가 될 수 있다? 부분집합이 될 수가 있다. 즉, 이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가 됩니다.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잠깐 생각해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교집합하고 합집합의 의미가 좀 다르다는데 그게 뭔 소리야? 그거 한 번만 다시 한번 정리해봐봐. 그리고 납득이 될 때까지 한 번만 봐봐. 이 그림 안 되고 요 그림 된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쌤 이 두 개 같은 조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어떤 거냐면 요 Q는요 A가 C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형태는 그래 A가 C의 부분집합이야. A가 C의 부분집합이야. 그리고 이 말에는 B가 C의 부분집합인 경우도 있지만 이런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케이스도 갖고 있겠죠. 그냥 단순하게 A가 C의 부분집합이면 그거와 관계없는 집합 B는요 C의 부분집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이 말 자체만 보신다면요. 저 왼쪽 거 무시하고 이 조건만 보는 거니까. 그러면 P에는요 무조건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P 조건에 P라는 집합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Q에는요 A가 C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지만 B가 C의 부분집합이 되는 그런 것도 갖고 있지만 아닌 것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A하고 C의 관계만 물었지 B하고 C의 관계를 물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P가 Q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충분 조건이 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시 저 P다라는 조건은 결국에 이거밖에 안 나와요. A, B, C 특수한 관계. 근데 Q에는요 A가 C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B가 C에 포함된다는 말이 반드시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단어 자체는. 이거는 별개의 문자라고 바라보시면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가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집합이 더 큰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시면 4번에 관한 형태가 충분 조건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해석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한 번쯤 고민해 보시라고. 자. 마지막 이제 5번째인데요. 5번째도 해석이 조금 더 어려운 거 봤더니 얘는 교집합이어서 조금 그나마 생각이 좀 쉽습니다. 자, B가 A에 포함된다라고 했었고 그럼 요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죠. B 교집합 C가 A 교집합 C에 들어간다. 첫 번째 A하고 B가 같다.
당연히 그런 내용을 갖고 있죠. 그런데 두 번째, A랑 B가 같지 않아도 돼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한번 예를 들어보자. C다라는 놈을요, 아까 똑같이 그냥 1, 2, 3, 4 예를 들어볼게요. 됐어요? 자, 그럼 B다라는 형태가 얘가 1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B가 1이었다고 가정합시다. A라는 형태가 얘가 1호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때요? 교집합하면 1이죠. 이렇게 교집합해도 1이죠. 그래서 그 해당되는 것의 집합의 포함관계는 성립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다? 얘랑 얘가 같다라고 하는 보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포함이 되니까 결론은 뭐다? P하고 Q가 이렇게 반대로 갈 수 있겠다. 따라서 뭐다? 얘 조건도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정답 몇 번이다? 얘가 4번의 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한 번만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고 나머지 하나가 충분이라서 여러분이 보실 때 조금은 조심성이 필요하다. 교집합인지, 합집합의 교집합인지, 차집합인지까지. 굉장히 좋았던 문제고요. 여러분 학교에도 얼마든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가 시험 문제 좀 이상하게 내는 학교들은 꼭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이게 이해 안 되면 저한테 계속 얘기하세요.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계속 발레들이나 그림을 좀 그어드릴 테니까요. 자, 9번까지 하나 가죠. 그리고 잠깐 쉬죠. 9번 맨 마지막에 하나가 있는데 뭐 다른 건 얘기 안 할게요.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9번의 확인만 좀 합시다. 뭐냐면 니네가 좀 알고 가야 되는 거. 니은번 봅시다. 니은번. 마지막 볼게요. 자, 선생님 도대체 니은번의 정체가 뭡니까? 일단 첫 번째, 여기에다 밑줄 치시고 쓰실래요? 이게 뭐야? 지난번 한번 얘기했지. 대전제. 절대로 안 바뀌는 거. 쟤네들은 무조건 안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이게 가정이잖아. 이게 P라고 하자, 조건. 이걸 뭐라고 할까? 이걸 Q라고 하지. 그럼 P부터 보자. 그 다음에 Q도 보자. 응? 그럼 Q도 보자. 자, 그럼 일단 P부터 볼까? 집합 P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자. 자, 뭐라고 돼 있지? B하고 C를 일반적으로 그려. 그 다음에 A가 이 합집합의 어딘가에 부분집합이 된대. 이거 여러분 읽어두란 얘기예요. 잘 봐, 이거. 첫째, A가 여기 있어도 되죠. 그래도 성립하죠. A가 B합집합 C 전체의 범위 안에 이게 A가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죠. 이해되세요? A가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A가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맞아요? 그래도 어차피 B합집합 C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A가 이거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이해되세요? 아니 합집합의 어딘가에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 A는요, 여쭤볼게요. 성현아, A가 B의 부분집합이니 이 파란색이?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이 파란색 버전이? A가 C의 부분집합이니? 아니잖아. 바깥에 튀어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Q 가볼까? Q는 무슨 말이야? 또는 세 가지 해석하라 그랬지. 뭐?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거나, 아니면 A가 C의 부분집합이 되거나, 아니면 세 번째 A가 B의 부분집합 그리고 A가 C의 부분집합. 이게 또는의 해석이라 그랬잖아. 한 가지 만족하고 한 가지 만족하고 두 가지 동시에 만족하는 이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집합의 지름집합 P였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Q였단 말이야. 근데 P에는 뭐가 있는데? A가 B의 부분집합이요. 여기 있네. A가 C의 부분집합이요. 여기 있네.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A가 C의 부분집합이요. 여기 있네. 그러면 P의 이 파란색 버전은 여기 안에 있냐 없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해석이. 보통의 경우는 그냥 된다. 그럼 보통 필요 충분 조건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 P가 이런 게 하나 더 있어. 아하, P가 Q에 포함된다. 조건 P가 Q에 대해서 이렇게 간다. 즉 얘는 참거짓을 물었으니까 앞에 조건이 뒤에 조건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돼야 돼? 거짓 명제가 돼야지. 이게 해석이
짜증 지대로다라는 거예요. 짜증 지대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 파란색 버전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발레라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고요. 잠깐 한번 쉬었다 갈 텐데 이따가는 이렇게 갑시다. 좀 수정을 할게요. 일단 이 오답에 대해서는 이따가 맨 마지막에 한 15분 정도 시간이 되니까 그때까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점검 받고 가는 걸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숙제했던 이 부분 있죠? 요거 이것도 역시 질문은 개별적으로 이따가 15분 정도 남겼을 때 할게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 갈 때는 뒤에 우리가 오늘 할 부분이 크게 보면 3개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배우증명법과 귀류법. 지난번에 잠깐 소개만 했던 부분을 실제 문제 몇 개를 좀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부등식 중에서 산술기하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네, 정확하게 교과과정에서는 산술기하 평균만 원래 나오게 되고 코시-슈바르츠는 교과서마다 다른데 여기까지 긴 한 호흡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쉬었다가 체력 잘 충전하셔서 이따가 한꺼번에 쭉 갈 텐데 지금 현재 시간이 45분 정도 되거든요. 한 13분 정도 간단하게 잠깐 쉬어서 8시 정도에 잠깐 쭉 갈 테니까 호흡 좀 잘 가다듬고 오세요. 알겠죠? 잠깐 한번 쉽시다.